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새롭게 개설한 코너인데요. 유튜브로 상담을 하는 코너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 공부머리 수학법 카페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유튜브 상담방이라는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아이의 고민이나 어떤 문제점들을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글을 올려주실 때 주의할 거는 꼭 그 내용을 글도 올려주시고 한글로 첨부 파일로 이렇게 같이 올려주세요. 그 글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고민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너를 만든 어떤 취지는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제 유튜브나 카페에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굉장히 장문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문으로 쓰시는 경우는 제가 읽기도 힘들고 그거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기도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 겸 찍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잠 못 이루는 밤 첫 번째 고민,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딸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신 분에 대해서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연히 선생님의 책을 읽고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딸의 학습 상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처음으로 수학 문제집을 푼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무지한 엄마가 할 수 있었던 건 연산 문제집 달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더 큰 학습 결손이 생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 때쯤 수학 학습지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네요. 일주일 전부터 과감하게 끄는 상태고요. 문제는 아이가 집에서 풀기로 한 수학 문제집이 뒷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와 함께 연산 문제집을 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3학년 겨울방학 때쯤 이제 학습지를 시작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비 초3인지 예비 초4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때부터는 학습지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현재가 이제 예비 초 시점이니까 이때까지 이것만 시켰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머님이 시키신 거는 이제 연산하고 학습지만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다 끄는 거죠. 끊고 그만뒀더니 현재 수학 문제집을 풀지 않고 있다. 수학은 뒷전이다.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 영어학원만 다니고 있는데 레벨이 올라가면서 숙제량이 과도하게 많이 늘어나 오로지 영어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지 않냐고 하면 영어는 또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으니 다른 공부를 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영어 학원은 보내는데 아이가 이제 열심히 하나 봐요.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수준이 높은 거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 숙제량이 또 과도하게 많죠. 숙제량이 과도하게 많으니까 지금 현재 학습지도 지금 안 하는 상태니까 수학은 더욱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학원 숙제하기도 많이 벅찬 상태니까요. 이런 상태입니다, 아이가. 자, 그래서 어제는 아이가 잠자리에 드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엄마,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어머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아이니까 제 아들, 셋째 아들하고 동갑인데요.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다. 숙제하느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심각하게 영어학원을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욱 힘든 거는 영어학원보다는 엄마표 수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아이가 집에서 엄마가 내준 과제라 생각하고 계속 미루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의 원인으로는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숙제가 과도하게 많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안 했죠,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아마 엄마에 의해서 연산을 시키거나 그리고 학습지를 했기 때문에 얘가 약간 수동화되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는 또 학원을 다니면서 과도하게 숙제를 내주면 하는 방식이니까 역시 수동화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니까 당연히 수학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하라고 하면 안 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 이런 말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온갖 짜증이 세상을 다 산 산처럼 옆에서 보면 그냥 어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은 왜 벌어지냐면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엄마가 문제든
혹은 뭐 연산과 학습지의 문제든 어쨌든 이런 형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은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틀리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틀리면 남겨서 공부를 시킨 학생들. 보통 이제 남겨서 야, 너 틀렸으니까 이것까지 다 마무리해야 해서 끝내야지만 공부 마무리해준다. 이렇게 한 경우가 첫 번째 있고요.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딱 그 시간만큼만 안 시키고 이 양을 다 끝내야 되는데 틀렸다? 그럼 너 이거 다 남겨서 다시 해.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틀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틀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나 누구든 좀 안 좋은 어떤 그 말들을 많이 들었으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리 틀리면 먼저 짜증을 내는 거죠. 뭐 세 번째는 아이가 인정 욕구가 좀 많아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중학생인데 전교권에 있는 학생이에요. 학군지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데도 전교권에 있는 학생인데,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틀린 거를 떠나서 본인이 완벽하다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를 못 견뎌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아픈 학생이라서 자주 병원에 가고 몸이 아프면 그냥 쓰러져서 자고 숙제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럼 숙제를 못하고 학원에 간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숙제를 못했는데 스님이 와도 된다라는 말을 해야 애가 간다라고 했으니까 스님이 그런 말을 해주세요. 아이한테 문자 좀 보내주세요. 항상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숙제를 못했다고 들었으니 괜찮으니 와라. 그리고 오늘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해야 이제 오는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기가 인정 욕구 혹은 이런 어떤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공부와 본인의 자존감이 일치하는 형태인 걸로 많이 생각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계속 칭찬을 받고 그런 부분에 완벽해야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틀리면 남겨서 더 시키든가 아니면 뭐 틀리면 엄마가 안 좋은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이런 정서들이 형성이 된 아이들이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죠. 자, 셋째는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안 풀어버립니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잘 형성이 안 된다라 그랬죠. 이거는 제가 뭐 어렸을 때 처음 공부할 때부터 시간제 학습으로 여유 있게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연습을 시켜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학을 못하는 중고등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각을 안 하려고 이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많은 양을 빨리 끝내고 못 끝내면 남아서 하고 이런 부분에 익숙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려고 안 하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만의 문제는 아니고 처음부터 수학을 시작했을 때 좀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제 학습으로 여유 있게 고민하는 연습부터 시켜야 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연산과 학습지 위주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아이가 많은 양을 대충 빨리 끝내는 데만 익숙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이라도 연습을 안 시키면 고등학교 때까지 영원히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틀린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한다든지 설명을 해주면 듣고 있질 않습니다. 멍 때리고 있음. 자, 이거는 아이가 뭐 그동안 영어학원이라든지 학습지 이런 수동화된 공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이제 바꾼 거잖아요. 학습지를 끊고 엄마가 이제 교습자가 돼서 다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할 때 엄마 말을 듣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학원이나 이런 어떤 교습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엄마표로 전환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하게 되죠. 문득 틀린 거에 유독 예민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영어학원에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야무지고 잘하는 아이, 약간 모범생 이미지에다가 단어 시험을 쳐도 다 맞아와요. 영어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재밌어하니 점수가 잘 나오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으니 그런 걸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린 거에 예민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뭐 예를 들어 틀리면 남겨서 시켰다라든지 혹은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형태의 말을 많이 들었다라든지,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많이 틀려버리면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 혹은 부족하다, 뭔가 덜 떨어졌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돼가지고 아이가 그런 거를 싫어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엄마가 주로 교습을 했으면 엄마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집에서 하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수학학원을 알아보고 왔다라고 합니다. 상담을 해보니 원장님께서 수업은 개별 진도이며 아이가 연산이나 기본이 영 없지 않다. 4학년 문제를 다 못 푼다고 해서 다시 4학년 진도를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 수학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 5학년 1학기부터 차근차근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다지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개념 노트를 적게 하는데 선생님께 물어보면 아이가 입으로 설명하는 걸 무조건 확인한다고, 그래야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독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개별 진도 학원이니까 이제 학생별로 진도가 다 다르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과정이 좀 양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봐줘도 진도로 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죠.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연산이나 기본이 영 없지 않고 4학년 것 좀 못 푼다고 해서 4학년 진도를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이 부분만 먼저 얘기를 하면 아마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4학년 거를 조금 못 푸긴 하는데 5학년 거부터 나가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신뢰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4학년이 발목 잡혀서 5학년 거를 못하게 되면 개별 진도라고 했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부분을 약간 개념 정리나 혹은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로 나가서 진도 나가는데 크게 문제 없게끔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의미 같아요. 나선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수업 결손이 아예 있어서 개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초사 과정을 하고 초호 과정도 하는 게 맞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초호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초사 과정이 필요하면 원장님이 아마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진도로 나가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별에 맞춰서 해결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장님이 초등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노트도 적게 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것도 무조건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 공부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상태고 현행 진도밖에 못 나간 상태죠. 근데 개념 노트 그리고 개념 설명을 하게 한다. 그러면 이 습관이 들면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진도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장점 같은 경우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절대로 수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념 공부하는 학습이 확실하게 잡히면 절대 수포자가 되진 않아요. 대부분의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개념을 그냥 듣는 거죠. 귀로 듣고 잊어먹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개념을 듣고 잊어먹어도 또 복습을 하면 따라갈 만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개념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못 따라가니까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제시하는 이런 공부 방법들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좀 진도가 좀 느리더라도 조바심을 갖지 말고 장점들, 이런 식의 개념 공부하는 게 얘가 초등학교 때 익숙해져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 조금 느리지만 절대로 수포자는 되지 않고,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저희 딸이 승부욕이 좀 있어서 영어학원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 잘하고 싶고 자극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수학은 혼자서 해야 하는 거니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학습이나 혹은 엄마표 수학 혹은 아까 원장님이 했듯이 개별 진도 학원, 이런 학원들의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옆에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약간 그 긴장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점인데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정학습을 하든 엄마표를 하든 개별 진도 학원을 다닐 때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한테 중요한 게 장점들, 이런 걸 했을 때 장점이 더 중요하면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학을 어머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연산하고 학습지만 했기 때문에 어떤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기초도 탄탄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별학습 학원을 가기로 했으면 그 학원에 좀 맡기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라도 아이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 이런 장점들에 의해서 아이의 수학 문제가 극복이 됐다. 그런데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느슨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좀 뭐 경쟁이 있는 대형 학원, 경쟁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대형 학원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케어하기에는 너무 교습 방법도 많이 모르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올바른 공부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알아본 수학학원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니면서 아이의 문제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랑 좀 수학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원을 다니면 엄마가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학원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인데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집에서 아이를 좀 더 뭔가 케어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원 수업하고 시너지가 있게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하다가 좀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부모님한테 좀 요청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학원에서 지금 그 개념 노트나 개념 설명 관련해서 개념 관련해서는 좀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어머님이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 한 2가지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심화 혹은 응용 문제들 이런 문제집을 좀 사가지고 뭐 하루에 한 2-3문제 혹은 뭐 몇 문제씩 정해서 아이가 개념이 나가고 나서 개념이 튼튼하게 자리 잡히면 좀 여유 있을 때 집에서 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개념을 잡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또 어려운 문제를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게 또 하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아이 상황이나 수준이 뭐 어떤 응용이나 심화까지 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학원 원장님이 판단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를 집에서 한 2-3문제 정도, 예를 들면 30분 혹은 1시간 아이하고 상의해서 정해서 이 시간에 요걸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좀 생각하는 연습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들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엄마가 집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중등과정 정도 들어갈 때쯤은 학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을 튼튼하게 다져주고 나가면 단점이 뭐냐면 진도가 좀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가기 전에 인강 같은 거를 미리 한번 듣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개념 노트라든지 개념들을 챙겨준다라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인강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게끔 약간 보조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등 과정부터는 약간 어려우니까 미리 아이가 개념을 듣고 학원에서 또 개념을 나간다면 학원에서 또 개념 설명이나 개념 노트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개념 다지기는 이제 학원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념을 미리 듣고 또 학원 선생님한테 개념 설명을 듣고 다지기가 들어가면 개념 설명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진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당장은 좀 아닌 것 같고 한 초등학교 6학년 과정 혹은 중등 과정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학원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돼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5학년 1학기 진도 나가는 게 맞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학원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자, 학원이나 선생님께서 내주는 숙제는 제가 입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챙기고 힘들어도 해냅니다. 그런데 엄마가 정해주는 공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학머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수학 공부 경험을 안 해봐서인지. 자, 이거는 요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가 지시하는 거나 혹은 스스로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이 좀 들고 그리고 엄마표로 심화 공부하는 거나 혹은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들이 연습이 됐는데 얘가 이제 집에서 하고 혼자서 해서 좀 약간 느슨하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제대로 안 한다. 이럴 때는 저는 학원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심화 능력도 어느 정도 만들고 개념을 혼자 정리하거나 공부하는 연습도 한 상태에서 긴장감만 좀 떨어져서 좀 빡세게 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통 보내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엄마편화 혹은 가정학습으로 좋은 습관을 혼자서 기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왔을 때도 학원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원에 온 애들이 있어요. 초저부터. 이런 학생들은 거의 중등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수동화되고 그냥 눈치 보고 자기 공부가 아니라 그냥 숙제하고 안 혼나려고 하는 그런 공부가 돼서 학원을 다녀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데 집에서부터 올바른 습관을 가진 애가 좀 느슨해졌다. 긴장감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학원 프로그램도 잘 이수가 돼서 효과도 좋고요. 흔히 말하는 수학머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수학 공부 경험을 안 해봐서인지 이 부분은 제대로 된 수학 공부 경험을 안 해봐서 이런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공부하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서 반사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건지 그거에 평소 관계는 너무 좋아요. 지금 저의 바람은 공부를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닌데 많은 양의 숙제에 치여 공부에 질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첫 번째이고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문제 해결했을 때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간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올바른 수학 공부 습관을 못 잡은 겁니다. 어머님이요. 그래서 올바른 수학 공부 습관을 처음부터 못 잡았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수학 공부를 집에서 시키려고 해도 반응이 안 좋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좀 느슨하고 열심히 안 하는 것들은 엄마표나 혹은 가정학습을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올바른 수학 습관을 잡고 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학원에 보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해야 될 게 영어학원이 과도하게 숙제량이 많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얘가 지금 5학년 올라가니까 초4밖에 안 된 거거든요. 책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안 읽고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책을 안 읽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느립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리고요. 거의 노력으로 많이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1등급을 받아도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어나 뭐 수학 같은 거 할 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쉽게 1등급을 받는 느낌이라면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1등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좀 지금 초등학교 때 책 읽을 시간도 없이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숙제량이 적은 그런 학원들을 욕심을 내려놓고 다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숙제량이 좀 적은 데를 다니면서 시간을 좀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수학도 기초를 잡고 지금 한참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독서도 해야 되죠. 아이가 책도 많이 읽고요. 일단은 영어학원을 좀 숙제량이 적은데 보내도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를 잘 코칭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학원들이 많고 그리고 뭐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전문가들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초등학교 때 이렇게 승부를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 못 이루는 밤 첫 번째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어머님의 고민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아이 공부 관련 이러한 이제 장문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영상들을 보내면 제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